어, 국내외로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뭐 굉장히 크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등을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우리가 뭐 1등 해본 게 뭐 있어요? 잘 없어요. 천년 이래로 1등 해본 게 잘 없어. 고려시대에 뭐 1등 해본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래 조선시대 이후로는 1등 해본 게 잘 없어요. 한글 같은 건 1등이라 할 수 있나? 1등 해본 게 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중국의 빌부터 살았고 미국의 빌부터 살았어요. 보면. 그런데 요즘에 이 감염병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1등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감염병의 대처를 제일 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네. 이렇게 진단 키트나 이런 그 의료 장비 같은 거, 진단 키트 같은 거하고 손세정제 같은 걸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도 수출을 하긴 해. 이, 그렇긴 한데 중국은 다시 수출했다 빠꾸 다 불량품이 많다고 다 빠꾸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료용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수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대통령한테 직접 20 몇 개국, 30 몇 개국에서 계속 전화 와가지고 매일같이 오늘은 독일에서, 그 다음 날은 어디에서, 그 다음 날은 사우디에서, 어디에서 계속 전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언제 이런 날이 있었나? 우리는 원조 국가에서 우리는 먼저를 받았잖아. 어, 우리는 6.25 때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지. 50년대, 60년대 계속 원조를 받았지.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를 도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서 이렇게 그, 어, 그 의료 방역 좀 어떻게 하는 게 낫냐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진단 키트 좀 보내달라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세계 언론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이 시국에 선거 치르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은 선거 올 가을 11월 달에 선거하는데 지금 계속 그 유세 중이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정을 다 미루고 야 11월 선거도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는 지난 이제 이렇게 예비 선거를 뭐 거의 30% 가까이 투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30% 가까이 투표를 하고도 뭐 아무런 잡음이 없이 뭐 그 너무나도 신기하게 또 내일 또 마지막 이제 본선거가 있지만요. 뭐 사재기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라는 그 뭐랄까 국뽕이라고 해야 되나 국뽕 국뽕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뭐 잘한 건 사실 잘 없어요. 문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잖아. 그런데 그게 참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가만히 있고 그 장관들이 또 그 위에 장차관들하고 뭐 그 담당자들 국민들이 열심히 그걸 지켜주는 이것이 더 훌륭한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나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이러고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이런 것보다도 길을 만들어 주잖아. 일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정부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또 이번을 계기로 희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 제도를 완비 잘하고 또 공부 잘하는 놈들이 모두 다 의사가 되는 바람에 야 이거 너무 좀
우리나라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의사가 되니까 우리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몇 년 전부터는 또 바이오 산업이 막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아요. 바이오 괜히 했다가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그 치료제나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뭐지 백신 개발 이런 것들도 뭐 서둘러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미국에서 개발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의 의료 장비와 의료 이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이 되면 좋겠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원정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지 않겠나. 우리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거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의료 분야로 먹고 살면 어떠나? 그런 희망이 또 한 분야에 의료 분야에 희망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의료 쪽은 뭐 뭐든지 다 미국이지만 미국이 이제 제일 세계 최고로 이렇게 발달돼 있고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면 존슨앤존스예요. 존슨앤존스가 이제 그 미국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요. 1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그 매출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수익이 있으니까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거지. 물론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기에 건줄 만큼은 아니지만 12에서 15위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존슨앤존스가 어떤 때는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어떤 때는 10위권 밖에도 들었고. 존슨앤존슨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15위, 20위 정도 되면 화이자라고 또 있어요. 뭐 지금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 렘데시비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 맨날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거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미국은 이렇게 이제 그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또 금융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도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금 나눠 먹게 하면 안 되나? 우리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우리 그 코스피의 3위인가 4위인가 그래요. 시총이 엄청나. 걔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아니 어제 엊그저께 푹 올라가지고 55만 원만 이렇게 60만 원까지 올랐다가 푹 주저앉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시총만 높은 게 아니라 기술력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저것도 있잖아. 또 뭐지? 맞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생명과학, 셀트리온 이래가지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잖아. 그것도 이제 이렇게 코스닥에서 1등 기업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번에 CJ나 수젠텍이나 이제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전부 다 성장 대기 중. 그래서 우리 의료 분야에 바이오 분야에 희망이 되고 있어요. 잘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 자동차가 어떻게 되려나. 우리는 울산에 있으니까 제일 걱정이잖아, 그죠? 요즘에 그래도 현대 자동차가 지각 변동이 좀 있어요. 수소차 막 한동안 계속 수소차 광고가 나와가지고 저 수소차 해가지고 저 될라나 이제 온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향을 급선회해서 수소차보다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급선회했거든요. 그것은 정의선 부회장이 이렇게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처음에 장악했을 때도, 처음에 이렇게 할 때도 전기차로 가려고 좀 의도를 했으나, 기존에 이제 이렇게 운영진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운영진들. 이들은 그 변화하는 게, 자동차가 우리나라 기반 2차 밴드, 3차 밴드 엄청 나잖아요. 전기차로 하면 2차 밴드, 3차 밴드 다 망하거든요. 울산에 엄청 많잖아요. 2차 밴드, 3차 밴드. 왜냐하면 전기차는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 부품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 산업들이, 우리 연관 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수소차를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무너져. 그 수소차는 아직도 이렇게 엔진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이제 부품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수소차를 더 밀었던 거야, 보면. 기존의 이제 운영진들이.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소차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권을 장악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것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런 경영진들의 그런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아예 이제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의선 부회장이 되면서 G80이나 GV80 같은, 또 팰리세이드 같은 이런 그 SUV 차하고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 이런 고급 승용차들이 굉장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아반떼도 새로 신형으로 이렇게 나와서 엄청나게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전기차를 수십 종의 모델을 발표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유럽에서 우리 현대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우리는 BMW나 뭐 이렇게 아우디나 이런 그런 차들이 더 많이 팔린 줄 알아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려요. 5위 안에 들어가요. 유럽에서는 5위 안에 들어가. 엄청나게 유명한 뭐 자동차 브랜드 독일에 많잖아요. 그 유명한 브랜드를 다 제치고 5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큰 변화인데요. 기존에 오랫동안 해오던 뭐 벤츠나 뭐 BMW나 이런 회사에서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전기차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명품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보면 자기 명품을 고집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차는 근본이 없잖아. 우리 현기차는 근본이 없어.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돼. 그리고 자부심, 우리 세계 최고, 자부심 별로 없어. 세계 최고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온 차죠, 이제. 그래서 빨리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변화시켜서 전기차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 하면 하드웨어, 겉모습, 이렇게 밑에 그 배터리로 가는 차,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핸드폰하고 이렇게 옛날에 90년대에 쓰던 핸드폰하고 2010년대 쓰는 스마트폰하고 다르죠. 완전 달라요. 겉모습은 같을 수 있죠. 겉모습은 똑같이 전화하고 문자만 하면 뭐 옛날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나 지금의 스마트폰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르죠. 내용물이. 완전 스마트폰. 나도 스마트폰을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뭐든지.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 겉모습은 옛날 차나 지금 차나 다르지 않아. 마치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나 지금 스마트폰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하지만
옛날 전화기하고 지금의 스마트폰하고는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전화하고 문자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무한대의 영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차로 이렇게 전기차로 회전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영역, 스마트폰의 영역처럼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그 모든 소프트웨어가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전기차가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차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을 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계 테슬라 차가 좀 허접하다라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난 안 타봤는데 일설에 의하면 좀 허접하대. 그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기계들이 세련되지 못했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런 불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계속 자율주행 3단계가 거의 완벽하게 이제 구현된다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핸들 놓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나 후년, 2, 3년 지나면 지방도로에서도 이제 손 놓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테슬라 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슬라는 계속 그 동영상을 찍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도로들을 다 찍고 다녀. 그것이 테슬라의 서버에 다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죠. 데이터 분석을 해서 AI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럼 전국에 테슬라가 다닐수록 그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돼서 그 도로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고 4단계도 얼마 안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4단계면 그냥 내비 쳐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4단계예요. 내비 쳐놓고 야 테슬라야 절로 가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비도 안 쳐도 돼. 그 내비는 이제 정말 처음 나온 내비고 요즘 내비는 안 그러잖아요. 뭐 지금 내비가 이제 많이 발전한 것처럼 테슬라 차도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굳이 뭐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야 해인사 가자. 해인사 가자 이러면 해인사에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해인사 가게 되는 게 4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도로 하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보면 그런 것이 예를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현대자동차는 후발주자죠. 이렇게 다른 유럽의 차들보다 전기차를 늦게 시작했고요. 일본 도요타보다 더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전부지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제 다른 개발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경영자가 바뀌면서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고 탭티드라는 그런 이제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런 회사를 합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도입을 하면서 지금 주차 정도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핸들 놓고 가는 어느 정도 고속도로에서 차선 좀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한 번씩 슬며시 바뀌는 정도? 이 정도는 이제 현대차 새로 나온 차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테슬라에 비해서는 아주 기술력이 엄청 많이 딸리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차도 빨리 따라잡아서 테슬라랑 견주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제 반도체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는 1등은 아니잖아, 그죠? 삼성전자 1등은 아니야. 이 스마트폰의 1위는 이제 애플이잖아, 애플. 우리 삼성전자는 애플을 따라가기 바빴죠. 애플을 따라.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 1위가 아니고요. 반도체는 이제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렇게 비용 그 마진율이 좋고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강자거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그 반도체로 유명한데 세계 제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이런 줄 알고 있지만 이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를 제대로 해야지 세계 제일의 반도체라 할 수가 있는데 그쪽 분야로 비메모리는 잘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그, 그 그쪽 분야도 점점 이렇게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지 않겠나? 어.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좀 힘들긴 힘들지만 지금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디를 안 가고 서로 안 만나고 뭐 자영업은 정말 뭐 다들 휘청해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이 그렇게 많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대한민국 만만세 하도록 합시다. 성불하세요.